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였어요. 우리 남편은 정말 자상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었죠. 매일 아침 커피를 타주고 제가 힘들어하면 먼저 알아채고 위로해주는 그런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집안일도 함께하고 저를 항상 먼저 배려해주는 모습에 감사함을 느끼며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 남편이 어느 날 집에 와서는 조금 망설이는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는데 부부 동반이라며 함께 갈 수 있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평소에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던 남편이었는데 의외였어요. 하지만 오랜만에 옛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좋을 것 같았고, 저도 남편의 학창시절 친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했었거든요. 동창 모임 당일 남편은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입었고, 저도 남편 친구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서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원피스를 골라 입었어요. 머리도 곱게 묶고 화장도 정성스럽게 했었죠. 모임 장소에 도착하니 이미 몇 명의 동창들과 그들의 부인들이 와 있었어요. 남편이 저를 소개시켜주며 인사를 나눴는데 다들 친절하게 반겨주셔서 분위기가 좋았어요. 저는 조금씩 긴장이 풀리면서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었죠. 테이블에 앉아서 간단한 안부를 묻고 서로의 근황을 나누는 모습들이 평범하고 따뜻했거든요. 그런데 모임이 시작된 지 30분쯤 지났을 때 문이 열리면서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편이었는데 들어오자마자 큰 목소리로 인사를 하면서 분위기를 주도하려는 모습이었어요. 옷차림도 명품으로 치장한 티가 났고 걸음걸이에서부터 자신감이 넘쳐 보였어요. 그 사람이 들어오자 테이블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남편의 표정도 굳어졌고 몇몇 동창들도 어색한 기색을 보였어요. 뭔가 불편한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죠. 그 사람은 자리에 앉으면서 남편을 보더니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준호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남편을 보며 오랜만이라고 인사를 건넸는데 그 목소리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반갑다기보다는 무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죠.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했지만 몸이 약간 움츠러드는 게 보였어요. 그 동창은 자리에 앉으면서 남편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올렸어요. 그러더니 남편이 결혼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신기하다는 듯한 말투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너 같은 놈도 결혼은 했나 보구나라는 말을 던졌어요. 그 순간 테이블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분위기가 급격히 얼어붙었고 다른 동창들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남편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지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고개를 살짝 숙이면서 물잔을 들어 물을 마셨어요.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남편의 반응도 이상했고 그 동창의 말투도 도저히 친구 사이라고 보기 어려웠어요. 다른 동창들도 어색한 표정들이었어요. 누군가 화제를 바꾸려고 노력했지만 그 동창은 계속해서 남편을 놀리는 듯한 말들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 기억이 난다며 남편이 얼마나 착했는지 뭘 시켜도 다 해줬다며 과거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점점 뭔가 잘못됐다는 걸 눈치했어요. 그 동창이 말하는 심부름이니 용돈을 빌려줬다는 얘기들이 정상적인 친구 관계의 그것과는 달랐거든요. 남편의 굳어진 표정과 다른 동창들의 불편한 기색을 보니 이건 분명히 고등학교 때 남편이 괴롭힘을 당했다는 뜻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는 점점 더 어색해졌어요. 그 동창은 술이 들어가면서 더욱 거침없이 과거 얘기를 꺼냈어요. 남편이 얼마나 순했는지 부탁하면 뭐든지 해줬다며 웃어댔어요. 다른 동창들은 말리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런데 모임이 시작된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문이 다시 열리면서 한 여성이 들어왔어요. 동창들의 아내 중 한 명인 것 같았는데 미안하다며 사과하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 같았거든요. 그 여성이 저를 보는 순간 저희 둘 다 동시에 놀랐어요.
그 사람은 수진이었어요. 제가 전 직장에서 함께 일했던 후배였죠. 정말 몇 년 만에 만나는 거였어요. 수진은 저에게 달려와서 반갑게 인사했고 저도 정말 놀라면서도 반가웠어요. 수진은 제가 전 직장에서 정말 많이 도와줬던 후배였어요. 처음 입사했을 때 적응을 정말 힘들어 했었거든요. 당시 회사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몇몇 선배들이 신입사원들에게 까칠하게 대했고 특히 수진은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더 힘들어 했었어요. 저는 그런 수진이 안쓰러웠어요. 제가 신입사원 때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진이를 많이 챙겨줬었어요. 일도 가르쳐주고 점심도 함께 먹고 퇴근 후에도 가끔 커피를 마시면서 고민 상담도 해주고 했었죠. 그런데 몇몇 선배들이 제가 수진을 챙긴다고 안 좋게 보기 시작했어요. 편애한다고 신입사원을 너무 감싸준다고 말이에요. 심지어는 저와 수진이 뭔가 특별한 관계라고 이상한 소문도 돌았었어요.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후배가 힘들어하는데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상황이 계속되다가 제가 더 좋은 기회로 이직을 하게 됐어요. 수진은 제가 떠난다고 했을 때 정말 걱정을 많이 했었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수진에게도 이제 적응했으니 괜찮을 거라고 격려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 다시 만나다니 정말 세상이 좁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진과 저는 서로 몇 년 만에 만난다며 반가워했고 그 동창이 하필 수진의 남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동창도 저희가 아는 사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수진이가 저를 그 동창에게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예전 직장에서 정말 많이 도와주신 선배라고, 자신이 회사에서 힘들어할 때 끝까지 챙겨주신 분이 이 선배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수진이 늦게 들어오면서 테이블 근처에서 그 동창이 제 남편에게 하는 말들을 언뜻 들었나 봐요. 너 같은 놈도 결혼했나 보구나, 심부름 잘해주고 이런 식의 말들을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동창들이 그 동창을 말리면서 너가 유독 민성이를 괴롭히긴 했지, 그만해라 하는 분위기도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리고 수진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준호를 똑바로 봤어요. 평소에 조용하고 내성적이던 수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단호한 표정이었어요. 뭔가 상황을 파악한 듯한 기색이 역력했죠. 수진이 그 동창에게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직장에서 괴롭힘 때문에 힘들어했던 것 뻔히 옆에서 봐왔으면서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다니 실망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때 자신을 도와준 선배가 저라고 하며 제 남편에게 사과하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동창은 완전히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수진이 계속해서 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없었으면 회사를 그만뒀을 거라고, 모든 사람이 자신을 외면할 때 혼자서 자신을 도와주신 분이라고 말하면서 눈물까지 글썽였어요. 그러면서 수진이 그 동창에게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며 정말 실망이라고 말했어요. 다른 동창들도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저와 수진의 관계, 그리고 그 동창이 방금 전에 한 말의 의미를 말이에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고 결국 그 동창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저와 남편에게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그 동창이 자신은 전혀 몰랐다고, 그런 사이인 줄 몰랐다고 변명했지만 수진은 몰랐으면 다냐고, 애초에 친구한테 그런 말을 하면 되냐고 따졌어요. 그리고 심부름을 시키고 돈을 뺏어가는 게 친구 사이에 가능한 일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때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그동안 남편이 어떤 상처를 받았을지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수진이 이렇게 나서서 말해주니까 정말 고마웠어요. 수진이 남편에게 다가가서 정말 죄송하다고, 남편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사과했어요. 남편은 당황해서 괜찮다고 손을 흔들었지만 수진은 괜찮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 동창에게 지금 당장 사과하라고 했어요. 그 동창은 완전히 기가 죽어서 남편에게 다가와 미안하다고, 자신이 너무 심했다고 사과했어요. 저도 그제서야 입을 열었어요. 아까 내 남편이 꼬봉이었다고 하던데 내 남편 괴롭혔다는 동창이 그쪽인가 보다고 말했어요.
그 동창의 얼굴이 더욱 빨갛게 됐고 그때는 자신이 정말 철이 없었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였어요. 며칠 후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와서 그 동창이 회사까지 찾아왔다고 말했어요. 정식으로 사과하러 왔다고 고등학교 때 일도 이번 일도 정말 미안하다고 정식으로 사과했다더라고요. 남편은 일단 받아들였다고 했어요. 그 다음날 수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주말에 카페에서 만났는데 수진은 정말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자신의 남편이 그런 일을 했다며 면목이 없다고 했어요. 수진이 말하길 집에 가서 남편한테 정말 많이 화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한테 그렇게까지 화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정말 화가 많이 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정확히 뭘 했는지 따져 물었더니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빌린다는 명목으로 뺏어가고 숙제를 대신 해오라고 시키고 심부름도 시켰다고 했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이에요. 수진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충격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수진이 남편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해요. 그때는 그런 시절이었다고 요즘은 그러지 않는다고 말했다더라고요. 하지만 수진이 계속 따지니까 결국 잘못했다고 인정했다고 했어요. 수진은 정말 많이 반성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바로 남편 회사로 찾아가서 사과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아서 조금은 마음이 놓였다고 했어요. 하지만 수진은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했어요. 저는 수진이 잘못한 게 아니라고 말했지만 수진은 자신도 겪어봤던 일의 가해자가 남편이었다고 생각하니 너무 실망스럽다며 제 남편한테 큰 상처가 됐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그 후로 저희는 오랫동안 얘기했어요. 수진의 결혼 생활, 직장 생활, 그리고 제 근황들을 나누면서 옛 추억도 회상했어요. 이번 일을 통해서 저희는 더 깊은 관계가 된 것 같았어요. 사실 처음에는 남편이 진짜로 반성하는 건지 의심했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 보면 정말 바뀐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진이 남편이 이제 와서 보니 제 남편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해요. 회사까지 찾아가서 사과할 때 사실 받아줄까 싶었다면서요. 그래서 더 반성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몇 달 후에는 다시 동창 모임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부부 동반이었는데 저희는 망설임 없이 참석했어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수진이 남편은 저희를 보자마자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태도가 180도 바뀌어 있었어요. 예전처럼 건방지거나 무시하는 태도는 전혀 없었죠. 모임 내내 남편을 존중하는 태도로 대했고 대화할 때도 정중했어요. 다른 동창들도 분위기 변화를 느꼈는지 모두들 편안해 보였어요. 수진도 저희를 반갑게 맞아줬고 수진의 남편도 어색해하면서도 진심으로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 후로 저와 수진은 더욱 가까워졌어요. 가끔 둘이서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서로의 근황도 나누며 예전보다 더 깊은 우정을 쌓아갔어요. 남편도 동창 모임을 망설이지 않게 됐어요. 수진의 남편은 그 후로도 계속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동창 모임에서도 남편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고 과거처럼 무시하거나 놀리는 일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친한 친구가 되는 건 아니었어요. 사과를 받아들이는 것과 친해지는 건 별개의 문제니까요. 남편도 용서는 했지만 학창 시절의 상처가 쉽게 지워지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적어도 동창 모임에서 불편하지 않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의 동창 모임이 모든 걸 바꿔놓은 것 같아요. 만약 수진이 그 자리에 없었다면 남편은 계속 그 괴롭힘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고 그 동창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와 수진의 인연도 다시 이어지지 않았을 거고요. 때로는 인생이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뜻하지 않은 곳에서 옛 인연을 만나고 그 인연이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오고 말이에요. 우리 남편도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동창 모임도 편안하게 갈 수 있게 됐고 그런 남편을 보니 저도 마음이 놓였어요.
저와 수진의 우정도 더욱 깊어졌고요. 그날의 동창 모임이 저희에게 새로운 시작이 된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해요. 선한 행동은 언젠가 돌아온다는 걸 몸소 경험했거든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